처음 수영장을 등록할 때만 해도 목적은 분명했다. 허리 좀 풀어야지. 병원에서 물 운동이 좋다 했으니까. 집에만 있으니 기운이 빠진다. 이 단순하고 현실적인 이유들이 등록 데스크 앞까지 사람을 데려온다. 그런데 상담이 끝나고 카드를 받고 신발을 벗고 샤워실을 통과하는 그 순간 관계의 게임은 이미 시작되어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락커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지만 이미 자리를 오래 점유해온 듯한 자리감이 있다. 누군가는 샤워실 앞에서 수건을 짜고 있고 누군가는 드라이기를 잡고 있으며 누군가는 자신의 락커 문을 반쯤 열어두고 있다. 그 반쯤 열린 문은 은근한 표시다. 이건 내가 쓰는 자리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처음 등록한 사람은 그 문을 보며 살며시 피한다. 빈자리를 찾는 순간부터 관계의 첫 위치가 묵직하게 배정된다. 가방을 어디에 내려놓는가? 수영모와 수경을 어디에서 꺼내는가? 샤워는 누구 뒤에 서서 기다리게 되는가? 이 모든 행동은 어디에 속하는가를 정하는 첫 신호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누게 되는 질문은 수영 실력과는 전혀 무관하다. 어떤 요일 나오세요? 선생님이랑 전부터 하셨어요? 이 질문이 곧 서열 표기다. 요일 출석 조합은 단순한 스케줄이 아니다. 그건 곧 줄, 그룹, 그리고 결속력을 의미한다. 월수금 라인. 수영장 기반이 되는 핵심 그룹이다. 진도는 월요일에 시작되고 금요일에 마무리된다. 그래서 월수금을 다니는 사람은 기본 멤버가 된다. 화목토 라인. 느슨하다. 결석이 자연스럽다. 무료 체험으로 들어왔다 빠지는 사람도 많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금방 흡수된다. 둘 다 수영을 배우지만 분위기는 다르다. 월수금은 중심, 화목토는 유연. 그리고 그 속에 새로 들어온 사람은 스스로 느낀다. 나는 아직 바깥쪽이구나. 물속에서 자세를 배우며 발차기를 하는 동안에도 이미 물 밖에서는 줄 세우기가 진행되고 있다. 강사가 들어오면 상황은 더 명확해진다. 강사에게 먼저 말을 거는 사람, 작년부터 계속했다는 사람, 강사와 카톡이 있다는 사람. 그들끼리는 서로를 안다. 작년에 여름방 같이 했죠? 언니 지난주에 아파서 못 나왔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처음 온 사람은 느낀다. 나는 바뀌다. 운동은 모두 같은 교정을 받는다. 왼손 올리고 발차기는 낮게, 숨은 길게. 하지만 라인 배치는 달라진다. 강사의 오른쪽 앞줄은 주력 라인이다. 강사가 가장 자주 보고, 칭찬도 먼저 들어가고, 자세도 가장 먼저 교정된다. 그리고 그 앞줄에 서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변명한다. 저기 서야 잘 보여요. 뒤에는 물살이 새서 불편해요. 그러나 모두 안다. 저 자리에 선다는 건 이미 인정받았다는 뜻이라는 것을. 반면 왼쪽 뒤줄은 편하다. 잘 안 보이고 혼자 연습하기 좋고 누구에게도 부딪히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 오래 머무르면 혼자 된 기분이 든다. 내가 여기 계속 있어도 될까? 누가 나를 기억할까? 운동은 모두 같은 강도를 한다. 40분 수업, 스트레칭, 킥판, 자유형 연습. 그런데도 관계는 비슷해지지 않는다. 왜냐면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 달 다닌 사람은 이미 알고 있다. 샤워실에서 줄이 언제 몰리는지, 드라이기 5개 중 어디가 바람이 약한지, 물기를 빨리 닦으려면 어떤 수건을 써야 하는지, 수영복은 2벌을 돌려야 덜 피곤하다는 것까지. 작은 경험들이 곧 숙련도가 된다. 이 숙련도는 기술이 아니라 자리 잡는 능력이다. 그러다 첫 주가 지나면 자리를 두고 미세한 선이 생긴다. 어떤 사람은 가방을 내려놓는 위치가 항상 같다. 어떤 사람은 락커 문을 반만 닫아둔다. 어떤 사람은 먼저 샤워기를 잡고 서서 뒤에 오는 사람에게 미소를 준다. 그 미소는 환영이 아니라 경계다. 나는 여기 오래 있었어요. 그래도 같이 잘 지내봐요. 그 미묘한 톤이 관계를 만든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도 그 안에 속하고 싶어 한다. 운동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존재하는 의식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서의 역할은 줄고 아이들은 각자 삶이 있고 배우자는 가까워도 대화는 적어지고
그때 바깥에서 언니 내일도 오세요. 라는 말은 그저 인사 이상의 위로가 된다. 실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누가 오래 다녔는지, 누가 이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을 때부터 있었는지, 누가 강사와 함께 수영 대회를 준비했는지. 관계는 실력보다 오래된 시간의 축적이다. 수영장은 단순한 운동시설이 아니다. 그곳은 순환되는 인간관계의 작은 사회고, 누구는 중심이 되고 누구는 바깥에서 서성인다. 그러나 모두는 그 사실을 안다. 조금만 다니면 나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물은 점점 가벼워지고, 발차기는 점점 익숙해지고, 자리도 조금씩 앞으로 바뀐다. 수영장에 등록한 이유는 몸 때문이었지만, 계속 다니는 이유는 관계 때문이다. 바깥에서 스스로 느낀 소속감 부족이 수영장 안에서 회복될 때 나이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락커 문을 열고 가방을 내려놓고 같은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수영장 정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결국 강사다. 수영을 가르치는 사람, 체력을 관리해주는 사람, 자세를 교정해주는 사람.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강사는 이 작은 폐쇄형 집단에서 관계의 중심과 정보의 거점이 된다. 강사와 가까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한 단계 위가 된다.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 누구는 예전에 어깨 수술을 했고, 누구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 발차기를 천천히 해야 하고, 누구는 딸 결혼 준비 때문에 한 달 빠진다는 것을. 이 정보가 어떻게 퍼지느냐? 강사와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전달된다. 수업 전에 짧은 대화는 특권 시간이다. 수업 시작 5분 전에 이미 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강사와 이야기하는 사람은 물 위가 아니라 수영장 난간에 팔을 올리고 말하는 자리에 있다. 그 자리는 조금 높은 곳이다. 물속에 있는 사람보다 눈높이가 약간 위다. 그래서 그 순간 이미 위계가 형성된다. 언니 지난번에 발차기 더 편해지셨어요? 어제 스트레칭 하셨죠? 이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다. 기억한다는 표시, 즉 인정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확신한다. 아,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다. 그 옆에 물속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다른 질문을 한다. 강사님이 저걸 어떻게 알고 있지? 알기 때문이다. 왜?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으니까. 내부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수영장에는 크고 작은 소식이 있다. 다음 시즌 프로그램이 바뀐다거나, 강사가 자격 과정을 다시 듣는다거나, 기존 화목 토반을 월수금으로 묶는다거나, 샤워실 수리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거나, 이 정보는 안내문보다 먼저 강사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한다. 아유, 나는 미리 들었어. 그거 다음 달부터 바뀐다더라. 이 말 속에는 약한 우월감이 들어있다. 강사와 사진 한 장 찍는 순간. 가끔 강사가 수업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자고 한다. 그 순간 라인은 두 개로 나뉜다. 앞줄. 강사 옆에 서는 사람. 뒷줄. 서서 웃는 사람. 그런데 사진을 찍고 나면 강사 가까운 사람은 사진을 따로 받아본다. 언니 거기서 좀 더 나왔어요. 이거 저장하세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뒷줄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내가 중심이라는 느낌을 가진다. 사진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다. 관계의 증거다. 운동 외적인 상담을 받는 사람. 강사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다. 언니는 자유형 말고 배영으로 쉬어도 돼요. 발차기 강도 조금 줄여요. 지난번에 종아리 경련 왔다고 했잖아요. 이 말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그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지도다. 그러면 옆 사람이 조용히 묻는다. 언니 다쳐요? 언니 원래 배영 잘하시죠? 그리고 관계의 선이 생긴다. 강사와 커피 한 번 마시면 인생이 바뀐다. 어느 날 강사가 말했다고 치자. 언니 오늘 수업 끝나고 커피 한 잔 해요. 그날 이후로 강사 옆 라인의 위치는 고정된다. 왜냐면 그 자리를 바꾸는 순간 사람들이 안다. 왜 언니 오늘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온다. 한 번이라도 강사와 밖에서 대화를 나누면 더 이상 바깥줄로 내려가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장면. 새로운 회원이 네 번째 수업쯤 되었을 때 강사는 보통 이렇게 말한다. 언니 발이 좀 많이 내려가요. 허리 펴보세요. 그 순간 기존 회원 중 한 명이 말한다. 그거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강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회원은 느낀다. 나는 지금 이 사람 뒤에 서 있다. 왜냐하면 이곳의 역사는 한 번도 직접 설명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 사람은 질문한다. 언니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언니는 월수금이에요? 이 질문은 곧 인정에 대한 시도다. 강사는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다. 다만 기억한다. 강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강사는 공평하게 알려준다. 그런데 공평함은 각자의 열림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누군가 먼저 다가오면 강사는 기억한다. 누군가 늘 뒤쪽에서 혼자 준비하면 강사는 표정으로만 인사한다. 강사가 각자에게 똑같이 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나누는 것이다. 이는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사회적 관계는 늘 주도권을 잡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기 때문이다. 시간이 쌓이면 강사는 조용히 배려한다. 수영장에 자주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결석하면 강사는 말한다. 언니 어디 아팠어요? 그 말은 출석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확인이다. 그 말을 들은 시대는 이미 안다. 나는 잊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작은 말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나온다. 강사와 친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 운동 실력? 아니다. 나이? 아니다. 성격? 그것도 아니다. 차이는 단 한 가지다. 스스로 제자리를 만든 사람 vs 스스로 멀어진 사람. 강사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조금씩 드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관계에서 경험치다. 결국 수영장이라는 곳은 기술보다 연결을 배우는 공간. 사람은 움직임을 배우지만 관계는 그 움직임 사이에서 익혀진다. 강사는 각자의 몸을 정리해주지만 사실은 마음의 자리도 정리해준다. 그러므로 강사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정보는 단순한 공지나 소식이 아니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나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 라는 확인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집안에서는 역할이 줄고 밖에서의 관계는 점점 사라진다. 그때 누군가가 언니 내일도 오시죠? 라고 말할 때 그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그건 당신은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승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강사 앞줄에 선다.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수영장에선 물속에서만 움직이지만 존재감은 물 밖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 존재감의 가장 대표적 지표가 바로 패션이다. 수영복은 기능성 의류지만 동시에 계급 표시이고 개성의 발현이며 자기 자리에 대한 선언이 된다. 60대, 70대라 해서 예외는 없다. 오히려 그 연령대는 더 정교하게 신경 쓴다. 왜냐면 수영장은 매일 마주치는 얼굴들이 고정되어 있고 한 번의 선택이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첫 수영복, 그리고 첫 실수. 처음 오는 사람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한다. 그냥 무난한 걸로 사야지. 앞치마 느낌 나지 않는 걸로. 색은 너무 튀면 안 되지. 그래서 검은색 수영복을 산다. 패턴도 없고 디자인 포인트도 없는 기본형. 그리고 입고 온 순간 깨닫는다. 반 정도가 같은 색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같은 기본형이라도 이미 오래 다닌 사람의 기본형은 몸에 붙는 라인감이 다르다. 세탁을 많이 해서 자연스럽게 늘어났고 물에서 걸을 때 흔들리지 않고 딱 자기 체형대로 맞아 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오래된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생긴다. 반대로 새 수영복은 색이 선명하고 재질이 빳빳한데 그것만으로도 신입 티가 난다. 그 순간 본인도 안다. 나는 아직 밖이다. 진짜 중심 라인은 브랜드가 만든다. 수영장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계급 표식 중 하나는 브랜드다. 그들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 난 이거 브랜드야.
이건 한정판이야. 하지만 물속에서 팔을 뻗으면 로고가 보인다. 그 로고는 비싸다는 증명도 아니고 취향의 우월도 아니고 오래 다닌 사람만이 아는 정보다. 그건 동네 매장에서는 못 사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진짜 중심 라인이 입는 옷은 대체로 온라인 예약, 시즌 한정, 다른 매장 이동 구매다. 그리고 그 수영복은 다음 시즌에 가면 사라진다. 이건 나만 아는 정보가 아니라 그들만 아는 순간이다. 모자와 수경에서 드러나는 자기 관리력. 나이가 들수록 눈보호는 중요하지만 여기에도 미묘한 계층이 있다. 수경을 오래 쓰는 사람, 안티포그 스프레이를 챙기는 사람, 스프레이를 챙겨와 옆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람. 세 번째 단계는 이미 리더다. 그 순간 주변 사람은 말한다. 언니는 늘 준비성이 좋네. 언니는 다 챙겨오셔. 그리고 이 말은 실력과 무관하게 내부 존재감을 밀어올린다. 샤워 가운은 계급의 상징이다. 진짜 오래 다닌 사람은 수건 2개를 들고 오지 않는다. 샤워 가운이 있다. 그것도 몸에 꼭 맞는 길이, 빠르게 물기를 흡수하는 재질, 그리고 옷을 입고 나올 때 물기를 막아주는 구조. 이 가운을 걸치고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말리고 나올 때 이미 외형적 승리가 완성된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샤워 가운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수건으로 칭칭 감는다. 그 순간 중심층은 안다. 저 사람, 이제 시작이구나. 수영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뀌는 시점. 패션은 한 번 구매로 끝나지 않는다. 수영장에서는 보통 6개월 1년 주기로 수영복이 바뀐다. 저렴해서가 아니다. 그 계절에 맞는 디자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름엔 밝고 붙는 색, 겨울엔 톤 다운된 재질, 봄엔 원단이 얇아진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내부인만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 관찰되는 것은 언제 새로운 것을 입기 시작하는가. 이걸 누가 먼저 시도하느냐가 또 서열을 만든다. 바꾸는 타이밍이 빠를수록 운동을 오래 했다는 표현이고, 준비성이 좋다는 느낌이고, 자기 관리력이 높다는 표시다. 옷으로 보여주는 건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지만 수영장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의 거울이다. 여기서 옷은 내가 관리하고 있다는 표시, 내가 꾸준하다는 증명, 내가 성실하다는 이미지, 내가 이 그룹에 적응했다는 인증. 이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옷을 바꾸는 순간 사람들은 알아본다. 언니 새로 샀어요? 언니는 늘 예쁜 거림이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인정이다. 그걸 듣는 순간 다음 날 수영장이 더 가벼워진다. 결국 패션은 말하지 않는 신호다. 수영에서 중요한 건 실력이고 몸의 건강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안다.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기억해주는 것,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수영복이 예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오래 있을 사람입니다. 라는 표식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새로운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언니는 원래 오래 다니셨나 봐요. 언니 스타일 보니까 베테랑 같아요. 그 순간 패션은 기능을 넘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장치가 된다. 락커 번호의 의미를 이해하는 순간 관계가 달라진다. 수영장 정기반에서 락커는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다. 그 공간은 자리이며 서열이고 하루를 여는 심리적 안식처였다. 여성들은 한두 달만 지나면 자신이 늘 사용하는 번호가 생긴다. 28번, 33번, 47번. 숫자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었다는 흔적이다. 처음 왔을 때 아무 번호나 열었던 사람도 어느 순간 눈치채기 시작한다. 같은 번호를 늘 사용하던 사람이 잠시 비운 날 그 락커 문 앞에서 3초간 멈춰 서는 누군가를. 그 3초는 의미가 있다. 그 사람은 혹시 다시 올까? 이 번호가 그 사람 번호인데. 라고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자신이 급하다. 수건과 옷가지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번호를 쓴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번호의 원래 주인이 돌아온다. 락커를 열려다 멈춘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의 린스, 폼 클렌저, 목욕 타월. 표정이 바뀐다. 아, 누가 쓴 거구나. 말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손끝은 아주 가볍게 다친다. 그 순간 공간적 거리감이 생긴다. 예전에는 샤워기 옆자리에서 이야기하던 사이였다면 이제는 살짝 어색해진다. 자리를 침범당하는 순간 관계는 조용히 이동한다. 사람들은 말한다. 자리 없어도 그냥 쓰면 되지. 하지만 사실 아니다. 락커는 내 물건이 머무는 자리이자 내 존재가 잠시 저장되는 공간이다. 어떤 사람은 락커 앞에 작은 파우치를 고정적으로 놓는다. 어떤 사람은 수건을 접어넣는 방향도 똑같다. 샴푸병 라벨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리 습관이 아니라 나만의 자리라는 신호다. 저기 원래 제 자리였는데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 60대, 70대 여성들은 대체로 조심스럽다. 연한 말투, 부드러운 미소.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다. 예전엔 내가 저쪽에 썼는데 요즘은 사람이 많아서 넘어왔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안다. 그 락커를 쓰지 말아달라는 뜻이라는 걸. 그러나 얼굴은 미소다. 말의 완곡함 안에는 작은 감정의 선이 들어있다. 락커가 떠난 사람을 기억한다. 한 달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질문이 나온다. 그분 어디 아프신가? 허리 안 좋았는데. 어머, 지난달까지 잘 나오셨는데. 그때 락커는 아주 조용하게 빈 공간이 된다. 그 사람의 샴푸 흔적도 사라진 자리.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돌아오면 사람들은 어색하게 환영한다. 어머, 오셨어요. 하지만 그때 다시 원래의 번호를 되찾지는 못하기도 한다. 이미 새로운 사람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번호 하나를 놓쳤을 뿐인데 관계에서는 예전 온도가 그대로 붙들리지는 않는다. 조용한 거리감이 생긴다. 사람들은 번호를 붙잡는 것이 아니다. 그 번호가 주던 감각을 붙잡는다. 안정감, 루틴, 내가 소속된 자리. 락커는 그런 것이었다. 운동은 주 3회지만 하루에 작은 영역을 가지게 되는 것. 그곳이 있어야 수영하기 전에 호흡이 정돈되고 샤워 후의 시간도 편안했다. 그 번호가 바뀌면 다시 위치를 잡는 데 시간이 든다. 그러면서 관계도 다시 조정된다. 그렇다. 락커 번호는 사물 번호가 아니다. 그 안에는 누가 먼저 왔고, 누가 자리를 지켜왔고, 누가 잠시 떠났으며, 누가 빈 곳을 채웠는지가 들어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 말 없이도 시간 속에서 기록된다. 수영 수업은 끝나지만 자리의 서열은 남는다. 그 사람의 번호처럼